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3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일간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이 됩니다. 해서 경은 경금이라고 읽어주면 좋겠고요. 물성으로 보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쇳덩어리, 순수한 철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비철도 의미할 수도 있고, 금운동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도 금이 되겠고요.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금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쇠 같은 거 이런 걸로 흔히 볼 수가 있겠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금도 또 있습니다. 똑같은 금이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금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경금은 양금이라고 구분하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음금.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질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의 성질이 차이가 있듯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성질의 차이가 있고, 그 성질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쓰임이 달라지게 되고요. 쓰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용신을 취용하는 법도 달라질 수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무쇠 같은 개념이 바로 경금이 될 것이고, 강철 같은 개념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무쇠 또는 강철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철과 같은 개념이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그냥 순수한 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은 쓸 수 없고요. 항상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해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주옥이라든가 또는 보석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개념이죠. 원래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토생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신금은 원철 가지고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지만 원철과 같고, 신금은 그 원철을 가지고 기물을, 여러 가지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강철, 원철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석 같은 경우도 그 금강석에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금을 빼내서 그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만들기 전의 단계가 경금이라고 하면 반지를 만든 이후는 신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제가 항상 화하면 항상 거의 병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화인 정화로서 단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 쉽게 말하면 병화는 경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금을 어떤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정화보다 너무 뜨겁다 그랬죠. 경금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훈육을 하죠. 종아리, 옛날 같으면 종아리도 때리고 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 듣고 하면은 그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개념이지만,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밥을 안 주고 학대를 하고, 이거 체벌이 아니라 구타를 하고, 아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의,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학대를 하면 그건 병화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병화하고 정화 중에서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원철을
갖다가 단련을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가지고 경금 있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정화는 실질적으로 경금을 직접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는 것이고,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서 정화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야지만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반지, 보석, 귀걸이라고 하면 이때 정화를 신금이 본다 그러면 반지, 보석, 귀걸이, 결혼 반지, 결혼 예물을 녹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쓰기보다,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마땅하지 않고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세주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할 수는 있지만은 신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그런 지에는 거의 드물다. 예를 들면 이제 신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금왕절에 태어나서 경금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그때는 정화를 쓸 수 있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 신금은 정화를 쓰는 예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입니다. 해월, 자,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오게 되고, 입동이 되면서 늦가을에서 그야말로 엄동설한인 겨울로 넘어오게 되죠. 초겨울이 됩니다. 초겨울. 그래서 해월은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일단 중요한 건 혹한기라고 하는 것, 혹한의 차가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이 많다라고 해서 물이 범람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해월 자월에 수가 왕하다고 하는 것은 기온이 아주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다, 춥다라고 하는 것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남극대륙 연상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해자 주월은 남극대륙처럼 추우면 영하 2, 30도 기본이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영하 4, 50도까지 떨어진다. 해월에 개수가 투출했다, 해월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많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많은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해월의 금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금은 해월이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죠. 병지. 신유술월에 금을 왕하고요. 해자축월로 넘어가게 되면 병사묘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매우 쇠약해진다. 그리고 해월은 수가 왕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기운을 너무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약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조후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비견급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약했을 때 다른 일간과 달라서 인성인 토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급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견급제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유금 등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뭐가 있어주면 좋으냐, 축토라든가 사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사오미월의 사화는 오히려 일간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사화는 대체적으로 언제? 그죠? 해자축월에는 사화가 있으면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의 경금은 약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으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의 뿌리를 둬서 일간에 좀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해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의 경금은 병화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관살 혼잡되는 거 아닙니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의 뿌리를 두었죠. 그래서 일간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 되겠죠. 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선생님 관사론잡이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겨울에 추울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병화가 같이 있어서 병화로서는 조후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이고 병화로서는 조후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대장간 있죠. 대장간에서 쇠를 갖다가 단련해서 호미도 만들고 하지만 그 호미를 만들 때 쇠를 단련하는 것은 그때는 대장간 안에 있는 그 풀무질해 가지고 불을 뜨겁게 만드는 그걸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대장간 전체 안에 공기가 추운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일을 할 때 추우면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끔 겨울 같은 때 전문용어로 이제 노가다 같은 거 있지. 뛰러 가면 특히 겨울에는 확실히 이제 연륜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사람들 딱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 불부터 지핍니다.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날른다 또는 시멘트를 날른다 찜통을 친다 그러면 바로 몸에서 부상을 입게 되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아침에 기상할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칭 체질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이 굳어 있을 때 차가워서 굳어 있을 때 몸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우하는 역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땐 관사론잡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사론잡이 돼서 좋은 경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를 배울 때 관사론잡, 뭐 예를 들면 상관경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큰일 났어. 어떻게 이 사주 관사론잡이야. 이 사주 큰일 났어. 그 상관경관이 아니죠. 관사론잡이 흉하긴 하지만 오늘처럼 관사론잡이 돼야 되는 사주도 있고요. 상관경관이 흉하긴 하지만 상관경관이 돼야 되는 사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에 좋은 약도 몸이 안 아픈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그거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유로 그렇게 들으면서 자 오늘의 명시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대양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준 관계죠. 금생수. 그래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식상은 뭐의 줄임말이죠?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요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보다 양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겠죠. 식신격. 근데 이제 지장간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곳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는데 무토는 격을 치용하거나 뭘 할 때 용의를 취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 쓰지 않고요. 만약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양목을 보게 되면 저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말씀드렸지만 해월은 수가 왕하고 금이 약하게 되니 만약에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식신격에 설기태과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재성이 왕한 것이지 물론 이제 식신 생재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역시나 일간이 약해서 식재를 다 감당할 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의 뿌리를 얻고요.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해한목이 됩니다. 그러면 해월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요거는 아까 말했던 재성이 왕해져서 요거는 오히려 일간이 약하지만 식신생재의 틀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임수가 이렇게 퇴출하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게 되겠죠. 금의 기운을 더욱 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간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신금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이 경금도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죠?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 없는 신금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은 도와줄 마음이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죠. 일간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추운 것도 문제죠. 해월의 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기운은 어떻게 되어 있다? 더욱더 하강해서 더욱더 추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돕고 조후해야 되는데, 일제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되는데, 저건 물론 습토라서 일간을 생조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경금이 진에 뭘 할 수는 없다. 통근할 수는 없다. 경금이 지지를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 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 중에서도 축토라고 하는 것, 사화 같은 것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토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나를 생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통근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지지의 일간이 통근할 수 있는 것과 통근할 수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토를 얻는 것보다는 축토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축토의 생도 받고요. 축토의 경금 또는 신금은 통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이 약합니다. 이 진의 일간이 통근 안 되죠. 생인을 받죠.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약하고,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날씨 기운이 많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조우돼야 되죠.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 매우 약하고, 정화가 없으니 경금을 뭘 할 수도 없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도 없다 해서, 생시에서는 약한 일감을 도울 수 있는 신유금 같은 거를 얻으면서 같이 화를 얻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지만, 생시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조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뭐냐면, 자를 보게 되면 진을 끌어당겨서 자진 합수가 되죠. 그러면 그나마 나를 생해줄 수 있는 토마저 수로 화해버리면 일간이 더욱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경술대운 술토는 솔직한 말로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기후 무신대운 때는 일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 무신대운 때는 인신상충 되는 거 좋지 못하죠. 인신상충이 아니라 이건 신자진 수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신상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다? 경금이 더욱 약해지는 것이 문제다. 화우 갔을 때는 화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조후가 돼서, 하지만 경금 자체가 뿌리가 약해서 그 왕해지는 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병자시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진 앞에서 일간 뿌리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 겨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수가 많아져서 문제인 거고, 재성대운 가게 되면은 재성왕한테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정축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하고 축토하고 차이는 보다, 축토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진토는 경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죠. 물론 인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완전 능력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화로 이렇게 용신을 넣었을 때 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수가 자꾸 화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임수는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수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생시 중에서 그래도 정축시 정도는 제가 좀 괜찮게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진의 뿌리를 뒀고요. 무토가 투출하긴 했지만 약한 경금을, 무토는 어떤 토? 무토는 마른 땅, 건토죠. 건토는 생금불능, 그죠? 생금불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임수를 제해주는 공력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닥 이
무토가 경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금, 토다 매금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금 입장에서는 저 편인인 무토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는 진진 2개를 얻었죠. 경금이 있습니다. 천간 경금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금이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 정도 용도,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하는 용도 정도 쓸 수가 있지만은 정화가 없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 물론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운을 봤을 때는 그때 경금이 좀 세련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원국에 없는 것, 원국에 정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시가 되면은 사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는 조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사시 정도 제가 봤을 땐 조우도 하고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역시나 좀 정화가 없는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해월에 임수가 천간이 2개가 투출돼 버렸고요. 오화 하나 가지고 조우도 해야 되고 물론 인중병화 있습니다. 경금도 단련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사시는 경금이 사회 통근할 수 있지만 이모시는 경금이 진의 의지, 요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간이 좀 약한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한 목에서 간목도 출되어 있죠. 재성이 왕합니다. 요거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일간이 뿌리를 일단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는 있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운에서 만나게 되면 저 경금을 단련해서 그때는 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국 자체에서 정화도 없고 원국 자체 3주 안에는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관성과 일간의 약한 것까지 보충을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축시가 되면 그래도 일간이 뿌리를 얻고 정화까지 얻는 그러한 2개의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그 토끼가 큰 토끼가 아니라 작은 토끼인 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경진 신사시 같은 경우는 뭐 일간이 생도 없고 통근도 하지만 화가 부족한 것이 단점.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뿌리는 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부족한 것이 단점. 선생님 을류시는요? 을류시도 진유학금에서 이것 일간이 왕이지죠. 하지만 이것도 화가 부족한 겁니다. 그 대신에 저는 만약에 같은 시라고 하면 을류시보다는 저는 갑신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운에서라도 정화를 봤을 때는 을목이 있는 것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